안녕하세요. 동화작가 임정지입니다. 저는 지금 요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동화책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늑대 칸과 함께 자석총각 끌리스라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석총각 끌리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거를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끌리스가 이제 갈비뼈가 있었는데 그 갈비뼈가 철의 나라기 때문에 철로 됐는데 이 아기만 특별하게 자석 성분의 그러니까 자성을 띈 거죠. 이렇게 철을 다 끌어다니는 자석 성분을 가진 갈비뼈를 가진 아기로 특별하게 태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무조끼를 입어서 위험한 것을 벗어나는 그런 이제 해결책을 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어서 20쪽부터 이 책의 20쪽부터 또 중간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리스가 태어난 다음에 또 청진기를 끌어당기는 자석 갈비뼈를 가진 여자아기가 태어났어요. 끌리스네 동네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작년에 자기 친구가 발표한 자석 갈비뼈 아기에 대한 논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흔한 건 아니지만 가끔 특이 체질 아기가 태어난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잘 자랄 거고요. 이 아기가 크면 아주 인기가 많을 겁니다. 이름을 클라라로 지으면 좋겠어요. 아기의 부모님은 매우 당황해서 울부짖으며 물었어요. 아니, 우리 애만 왜 이렇게 이상하게 태어났을까요? 자석 갈비뼈를 빼고 다른 갈비뼈를 넣는 수술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아기 부모님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자석 갈비뼈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른 아기들처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갈비뼈가 자석이면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클라라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늘 클라라가 자석 갈비뼈를 가진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클라라가 되도록 밖에 나가 놀지 않도록 조심시켰어요. 클라라, 집 밖에는 위험한 게 너무나 많단다. 클라라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되도록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클라라의 집의 모든 물건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바뀌었어요. 클라라는 집안에서는 아주 안전했어요. 클라라도 자라면서 갈비뼈 자석의 힘이 점점 강해졌어요. 한 번은 아빠가 면도기를 사용하는데 클라라가 욕실에 들어갔어요. 손 씻을 거니 잠깐만. 아빠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면도기가 휙 클라라 가슴에 끌려가서 붙어버렸어요. 으악! 클라라 가슴에 면도기가 달라붙자 클라라는 너무 놀라서 기절했어요. 집안에 있던 철제품은 면도기 딱 하나뿐이었지만 그걸 깜빡 잊은 거였어요. 그 뒤로 클라라는 더욱 조심하며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클라라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고민 끝에 클라라에게 투명 플라스틱 피라미드를 만들어 주었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쓰는 많은 가위, 놀이기구 이런 것들이 모두 클라라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흉기들이었어요. 공부 시간에 꼭 이걸 쓰고 앉아야 해요? 클라라가 시무룩하게 물었어요. 안 그러면 아이들 머리카락이 다 너에게 달라붙을 테고 아이들 연필이며 책이며 필통이며 조금만 가까이 오면 다 네 가슴에 달라붙을 거야.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앉아서 공부할래? 물론 클라라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가 없던 클라라는 학교에 가서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그런데 피라미드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으니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어요. 와, 똑똑똑, 안녕, 너 왜 그 안에 있니? 자, 클라라가 이렇게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는 거죠. 투명 피라미드 안에. 그러니 친구들이 어떻게 놀 수가 있겠어요. 다른 학년 아이들까지 와서 클라라의 피라미드를 자꾸만 두드려 보았어요. 아무리 선생님이 클라라를 바라보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아이들은 공부 시간에 힐끔힐끔 바라보았어요. 피라미드 안은 덥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클라라는 겨우 2시간 수업을 하고는 지쳐서 집에 와야 했어요. 클라라, 처음이라서 아이들이 신기해서 그럴 거야.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클라라의 엄마는 그렇게 위로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피라미드 소동은 마찬가지였어요. 클라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클라라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죠. 클라라 부모님은 의논 끝에 집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클라라는 텔레비전 화면 속의 선생님과 공부하고 혼자서 많은 책을 읽으며 생각이 많은 아가씨로 자라났지요. 한편 클리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클리스는 다른 아이들처럼 쑥쑥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직업을 구해야 될 때가 오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클리스는 여러 날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특별한 자석 갈비뼈의 힘을 이용하는 일을 하는 게 좋겠어. 키가 커져서 갈비뼈 자석의 힘도 커졌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자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정말 멋질 텐데. 클리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드디어 구조대원이 되었어요. 구조대원으로 일하게 된 첫날, 클리스 엄마는 클리스에게 말했어요. 클리스, 너는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어. 아마 모든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태어났을 거야. 클리스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실수가 큰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작은 도움이 큰 은혜가 되기도 한단다. 늘 최선을 다해서 일하거라. 클리스는 그 말을 잘 기억해 두었어요. 구조대원의 일은 늘 급하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자, 클리스가 구조대원이 된 모습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아주 늠름한 구조대원이 되었죠. 클리스는 어려운 일도 즐겁게 했고 쉬운 일도 정성껏 했어요. 여름이 되자 클리스는 바닷가로 일하러 나갔어요. 바쁘지 않을 때는 모래 속에 빠뜨린 시계며 반지, 안경, 장난감도 찾아주었어요. 클리스에게 그런 일은 아주 쉬웠어요. 어디쯤에서 물건을 떨어뜨렸냐고 물어본 다음에 모래 속에 들어넣어서 여러 번 수영을 하듯이 허우적허우적 하면 1분 이내로 가슴에 그 물건들이 와서 다 달라붙는 거죠. 철랄한 물건들은 다 철 성분이 다 조금씩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찾는 게 제일 빨랐어요. 와, 감사합니다. 멋져요. 작고 귀한 물건을 모래 속에서 찾게 된 사람들은 아주 기뻐했어요. 그런가 하면 구해주세요. 우리 애가 바다에 빠졌어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클리스는 머리에 기름을 바른 뒤 풍덩 바다로 뛰어들어갔어요. 다른 대원들은 튜브를 들고 바다에 들어가서 구출하지만 그 방법은 조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대원이 구출하러 가까이 가면 물에 빠진 사람의 머리카락이 천성분이잖아요. 그게 튜브를 찔러서 튜브가 터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클리스 대원은 튜브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클리스 가슴에 물에 빠진 사람이 와서 척 달라붙으니까요. 그래서 클리스는 아이를 가슴에 붙인 채 두 팔로 촉촉촉촉 헤엄을 쳐서 구출했어요. 자, 헤엄치는 이 용감한 장면을 보세요. 이렇게 구출을 하니까 너무 간편하게 구출이 가능한 거죠. 와, 살았다 살았어. 덕분에 우리 아기가 살아났어요. 클리스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사를 받는 게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클리스는 최고의 구조대원이에요.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를 입히는 게 좋습니다. 클리스는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따끔하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어요. 다른 구조대원들은 그런 클리스의 자석 갈비뼈를 무척 부러워했어요. 아, 우리도 자석 머리통이나 뭐 자석 발이나 뭐 그런 걸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농담을 하면 클리스는 고무조끼를 툭툭 치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걸 내내 입고 다니는 게 뭐 재미난 줄 아세요? 자, 그래서 클리스가 여러 가지 구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클리스는 어쨌든 인기 최고의 구조대원이 되었고요. 제가 여기 중간에 너무 길어서 조금 빼고 읽을게요. 그런데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다른 지역의 구조대원들이 클리스에게 몇 달만이라도 자기 동네에 와서 일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클리스는 3달씩 옮겨 다니면서 여러 동네에서 일하는 아주 특별한 대원이 되었어요. 전국의 마을을 다 구경할 수 있으니 클리스도 참 좋았죠. 한편 클라라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클라라는 친구도 없이 혼자 놀면서 노래를 자주 불렀어요. 그런데 클라라의 마음을 딱 사로잡는 노래 가사는 별로 없었어요.
다들 친구가 많고 늘 즐거운가 보네. 즐거운 노래는 너무 많은데. 자, 클라라는 자기의 마음을 노래로 부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클라라의 노래 가사들은 아름답지만 약간 쓸쓸했어요. 노래 가사를 쓰고 혼자서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보면서 가사를 고치곤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노래 가사에 알맞은 악보를 그리게 되었죠. 하지만 노래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그 노래를 들으면 너무 창피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노래를 듣는 것조차 창피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노래를 마음껏 흥얼거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그런 곳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클라라는 외출할 때 꼭 써야 되는 투명 피라미드 외투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입고 다녀야 되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어디가 사람이 없을까? 사람이 없는 곳에 노래를 가서 혼자 흥얼흥얼 불러야지 하면서 그런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판을 지나서 작은 산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클라라는 과연 혼자서 조용히 노래 부를 수 있는 곳을 어디에 가서 찾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편에 그 클라라가 어디에 가서 노래를 하는지, 그리고 그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책 읽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